한 달에 한 번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김현철의 뉴 퍼스펙티브 코너지기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네, 김현철의 뉴 퍼스펙티브. 야, 발음도 어렵네요. 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네네. 앞으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시간 어떻게 채워주실 건가요? 네, 뭐 김현철의 뉴 퍼스펙티브, 네. 관점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인데요. 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제 관점이 이제 뭐 의사이기도 하고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의사들은 보통 환자를 보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갖는 걸 우리가 또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경제학자들은 보통 또 정책을 다뤄야 되니까 차가운 이성을 또 가져야 된다. 냉정한 판단.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이 따뜻한 마음과 냉정한 이성 판단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을 떠난 지 17년 차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유학 가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하고 홍콩에서 하고 하면서 17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한 나라에서만 살다 보면은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는 또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야, 기대되는데요. 아마 교수님처럼 다양한 삶의 쾌적과 행보를 거쳐오신 분이니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보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아마 이 시간으로 꽉꽉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시간이에요. 오늘 가져오신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현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제를 그 약자와 동행해야 되는 약자를 도와야 하는 경제적인 혹은 어쩌면 철학적인 이유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결론부터 한 줄로 말씀 좀 해주세요. 약자를 도와야 한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이유까지 제시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일부에서 첫 번째는 인생의 파랄이 주어진 거다. 인생 성취의 파랄이. 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운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빨이 정말 크다. 주어진 거니까. 사실 제가 교수님 뵌 지도 좀 돼서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괜히 겸손하실 척하려고 이렇게 그냥 화두 던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교수님 예를 들어서 앞서서도 소개하셨지만 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이 있는데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러 외국에 가셔서 또 거기서 또 코넬대 교수를 하시다가 그것도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때려치시고 홍콩 가기대로 오시고 이렇게 치열하게 사신 분이 운 때문이죠. 뭐 약간 겸손한 척 하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은 좀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잘난 척한다고 굉장히 욕먹었는데 일단은 제 인생부터 얼마나 운빨이 작용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96년도에 우리 박정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를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다들 영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동갑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시를 했는데 제가 의과대학에 꼴등으로 입학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근데? 꼴등인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 재수 학원에 등록을 한 다음 날이었어요. 입학사정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현철 학생 합격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신입생 OT는 끝났고 과별로 MT를 갔으니 거기 빨리 따라가라. 근데 제가 꼴등에서 두 번째인지 약간 헷갈리는 게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꼴등 아니면 꼴등에서 두 번째. 그건 이제 확신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의 뭐 이제 그 굉장히 운빨이 컸죠.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의과대학 이제 의사 그만하고 경제학자 되기로 마음 먹고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사실 25년 전에 의사들이 의학분업으로 파업했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 제가 그게 이제 경제학 공부해야겠다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는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뭐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학점이 그냥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 이제 경제학과 입학을 했는데 박사과정 갔는데 거기 온 분들은요 예. 대부분 학점이 거의 만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학점이 낮은데 이거 어떻게 입학했나 봤더니 예. 그래도 한번 다 써봤죠. 예. 좋은 학교도 일단 써봐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써봤더니 당시에 마침 그 해에 예. 한국인 교수가 그 콜롬비아 대학 제가 나왔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한 거예요. 예. 그분이 예. 한국 사람의 그 뭐랄까 한국 사람을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해 처음으로. 네. 그런 다음에 저를 보더니 얘 의과대학 나왔네. 학점 좀 낮은데 그래도 한번 의과대학 워낙 한국은 좋으니까 네. 뽑아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점만 본 게 아니라 한국 상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약간 그래도 조언을 해줘서 해석이 잘 돼서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거죠. 오. 그런 거고요. 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25명이 입학을 합니다. 예. 각 나라에서 한 2명 정도씩 이렇게 오면서 정말 잘 뛰어난 친구들이 오는데 네. 학교가 무서운 게 예. 25명 중에 5명을 퇴학시켜요. 성적이 안 돼서. 성적이 나쁘다고 시험 한번 딱 봐서 1년 지난 다음에 시험을 딱 봐서 퇴학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꼴등에서 2번째로 붙었어요. 그럼 또 5명 빼고 바로 위다. 네. 뭐 이러고 붙고요. 뭐 교수 된 것도 제 지도 교수가 굉장히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예.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저처럼 사실 노력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저도 능력이 뭐 없는 편이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네. 저 정도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만큼 되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제가 그렇게 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런 많은 운들이 작용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 해도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인생에서 운이 얼마나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요? 예. 네, 그렇죠. 이제 크게 소득하고 오는 건강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소득을 도대체 뭐가 결정할까? 예. 그 세계은행 치프 이코노미스트였던 뭐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무슨 연구를 했냐? 네. 전 세계 사람들 소득 쫙 모아놓고 네. 도대체 이게 뭐가 결정하냐? 태어난 나라냐? 아니면은 뭐 부모냐? 네. 부모는 이제 어릴 때 환경도 주고 뭐 DNA도 주고 예. 그렇죠? 아니면 뭐 성별이냐 DNA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요. 성별이냐, 뭐 교육 연한이냐 예.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한 다음에 도대체 예. 뭐가 제일 많이 이제 소득을 프레딕트하나 네. 측정하나 예. 예측을 하나 봤더니 예. 태어난 나라가 50%. 내 소득을 결정하는데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네. 저개발 국가에 태어나면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네. 변변치 않은 직장 뭐 사실 직장 잡기도 어렵고 예. 사업가로도 성공하기 힘들죠. 기회가 없을 테니까. 기회가 상당히 예. 없고요. 근데 똑같이 생각해봐도 미국에서 태어나면요. 네. 미국에 태어나서 이제 IT 기업에 들어서 사업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고 네. 사업을 해서 성공해도 크게 성공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은 싸이월드, 미국에서 성공하면은 페이스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 예. 근데 그게 50%인데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낸 거죠. 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의 기회가 많이 차등적이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좋아. 나는 다른 나라들 네. 볼 거 없이 네.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네. 해도 주어진 게 얼마큼 크냐 하면요. 예.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예. 유리천장 말씀하시고 금수저, 흙수저 말씀하셨는데 예. 부모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가 주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했는데 경제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부모가 어릴 때 환경도 주고 DNA도 주니까 네. 이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친구들의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입양을 되면 입양아는 DNA는 안 받고 환경만 받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친자식은 이제 둘 다 받으니까 예. 요거 이렇게 계량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친자녀 DNA만의 효과를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 DNA가요 네. 30%입니다. 30%요? 네, 소득의 33.4%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DNA라는 게 뭔가요? 그렇다면 유전이죠, 유전. 근데 보통 이제 뭐가 많냐 하면요, 네. 뭐 이제 IQ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많은 사회성 그러니까 이제 non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예.
공부 말고 비인지 기능들, 뭐 네. 사회성도 있고 끈질기게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예.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릿이라는 표현도 좀 쓰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 유전에서 나온다. 그게 30%다. 이거 30%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벌써 80% 간 건데. 네. 여기서 우리가 결정한 게 없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난지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생의 성패의 8알이 운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아까 제가 제 인생에서도 막 굉장히 운 좋게 이것저것 막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시험에 붙기도 하고 은인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컨트롤 밖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지만 네. 우리 노력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어쩌면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예. 많은 부분이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우리 인생이 참 많은 것은 주어진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수많은 코넬대 학생이라든가 홍콩 네네. 가기대 학생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인데 네네. 그 친구들한테도 분명 이와 비슷한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 맞아요. 그 친구들은 저항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맞죠. 교수님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운이라뇨. 맞아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네. 뭐 특히 지금 홍콩에 있는 학교는요. 홍콩 예. 가기대는 뭐 중국의 특정 성에서 예. 수능 수석한 애들도 있어요. 라오카오 거기 수석한 애들도 있고 예. 이런데 딱 손들죠. 네. 뭔 소리냐. 내가 14시간 공부했는데 예. 이런 나의 노력은 어디 갔는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야, 근데 너 노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냐? 야, 그거 네 거냐? 그거 너 DNA에서 온 거 같지 않니? 너 그거 부모님의 양육에서 온 거 같지 않니? 아마 그게 많이 영향을 줬겠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노력할 수 있는 힘조차 어쩌면 많은 부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마이크로하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무엇이 영향을 미쳐서 결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잘하면 도출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전제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이건 다 온전히 내가 잘나서야 이렇게 생각하면 네. 약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취를 크게 못 이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노력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터부시 여길 텐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성공의 상당 부분이 나의 외부에 있는 누군가의 덕분이다 생각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정신이 많이 발현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예. 약자와 동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사실 나의 성공이 다 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옆방 교수였던 로버트 프랭크라는 분이 네. 한국어로도 번역됐는데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코넬 대학교 학생들 가르쳐 봤더니 네. 자식들이 자꾸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또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네. 엄청 성공하고 나면 다 자기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게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예. 그다음 미국 정부가 도와준 게 없느냐? 엄청난 기여를 한 거다. 네. 그러면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이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세금도 내기 싫죠. 그렇겠죠. 약자를 돕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안타까워했던 경향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연구했던 동료 교수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찾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만약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마다 어떤 데는 조세 저항이 좀 약하고 네. 어떤 데는 강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좀 더불어 살려는 니즈가 지도층에서 더 많은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유발됐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은 뭐 북구 나라들은 더 세금 더 내는 거에 더 많이 내고 있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 그 사회가 어떻게 합의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무부담 무복지
네. 그러니까 세금도 굉장히 적게 내고 낼 수도 없었고 네. 복지도 하나도 없던 사회에서 지금은 네. 이제 OECD 국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부담 저복지까지는 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 방향이 그러면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가고 고부담 고복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사회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좀 나누는 삶을 살려면은 이런 마음 자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뭔가 나누는 나눔을 우리가 시작하는 혹은 사회의 부유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그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운이 8화를 작용한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어떤 사람은 운을 덜 받고 태어나거나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이 우리 사회 내부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인 어떤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들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은 네. 이제 메시지가 되게 클리어하죠. 네. 당신 성공, 당신 게 아니야. 예. 많은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예.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우리가 기회를 준 거지 우리 사회가. 그런데 실패했던 사람들은 그럼 무언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네요. 예. 네, 근데 정말로 이제 이런 능력주의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게 보통 어떤 경향이 늘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예. 실패한 사람들이 너 노력 안 한 거지 예. 너 뭐야 네가 능력 없는 거지 너 노력 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참 불행한 것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노력을 안 한 거니? 그거 아니잖아요. 네. 노력 정말 죽도록 하시지만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사실 알코올 중독 유전자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 유전자를 좀 잘못하고 나면은요, 네. 굉장히 쉽게 노숙자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게으르거나 네. 잘못된 습관을 자꾸 끊지 못하는 게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박 중독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전자의 영향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저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힘들는데 난 노력 안 했나? 난 뭐지? 이렇게 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의 복지를 받으면서 구걸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네. 나라가 네. 그런 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부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는요. 네네. 바로 그런 실패했다고 지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원하는 성취를 못 이룬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든가 네. 그런 분들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준다는 것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걸로 빠지기 쉬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에게는 네. 그 부족한 운을 벌충해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주시네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왜 결론만 내고 말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그런 국가의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그 국가의 큰 틀이 네. 아까 제가 그 운이 80%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개인으로 보면요. 네. 약간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내가 노력하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다리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예. 국가가 우리의 삶의 성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국가 하나 만드는 것으로 네. 국민의 성취의 50%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기본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직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사회복지제도. 네. 이런 두 가지를 일단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김현철의 뉴 퍼스펙티브. 오늘은 운과 실력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1부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외적 요인이 크게 더 작용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사회라든가 국가 또는 부모 등등으로 받은 어떤 그런 혜택, 운 때문에 성공을 한 거니 좀 베풀고 나누자. 그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얘기를 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미 성공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 운을 발현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노력해서 지금 부도 일굴고 많은 걸 가졌는데 이걸 제가 또 왜 일부러 나눠서 약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럼 두 번째 이유를 예. 한번 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제시하고 싶으냐면요. 아까 제가 결국 그 50%를 차지하는 거는 국가인데 네.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 좋은 기업을 만드는 거랑 네. 사회복지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자를 도우면은 왜 기업이 살 수도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 하나를 아주 최근 연구입니다. 네. 라즈 채티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좀 띄워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혁신적인 발명가 120만 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허 자료, 국세청 자료, 교육청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도대체 혁신가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X축에 뭐가 있냐면 부모의 소득 배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제일 가난하신 분들, 오른쪽은 제일 부자이신 분들. Y축에는 뭐가 있냐면 인구 1000명당 그 집의 아들이 이제 그 집의 아들 딸이 그 발명가가 될 숫자. 보시면 우상향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이제 부모가 상위 한 20%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하위 50%는요 1000명당 한 명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위 1% 쭉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뭐 1000명당 거의 10명 가까이 이제 혁신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부모의 소득이 그 혁신가가 될 확률을 얼마나 이제 많이 좌지우지하느냐 보여주는 거고요. 요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혁신가, 그러니까 특허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82%가 남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뭐 여자가 특별히 무슨 뭐 유전자가 나빠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닌 것 같고 남성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남성들에게 뭐 이제 과학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유전자의 요인이 아주 없다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렇게 18% 대 82%라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남성한테는 분명히 뭔가 더 많은 기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요거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성적을 또 측정을 해갖고요. 어떤 걸 보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성적이 똑같은 애들, 그러니까 약간 타고나고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애들조차 나중에 가정 환경에 따라서 발명가가 될 확률이 확 바뀌더라. 그 사실을 이제 하나 밝혔습니다. 또 하나 밝힌 것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림, 이제 그래프인데요. 혹시 그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 송경재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라이브로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라디오, 네네. 저희 라디오예요. 그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 그림이 없다고 한번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래도 설명해 주셔도 돼요. 네네네. 그 발명가의 탄생에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가 봤더니. 그 여기 이제 그림 보시는 분들은 X축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30년 전에 성인 근로자 1000명당 연간 특허 건수가 있습니다. Y축에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 그 당시 어린아이였을 애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얼마나 특허를 내는가. 그럼 요 아이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란 곳의 특허 건수가 지금 그 아이들의 이 내고 있는 특허 건수랑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렇네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은요, 그 특정 IT 업계의 발명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른 산업은 아니에요. 제약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제약 산업에 특허를 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IT나 다른 산업은 아닙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그 특정 인더스트리, 특정 산업을 어릴 때 노출받으면서 자랐던 친구들이 나중에 그 분야의 발명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런 혁신의 자질이 롤모델이나 네. 뭐 인턴십, 네. 네트워크 이런 거죠. 부모 아니면 부모님의 친구, 동네 아저씨, 동네 분위기, 예. 동네 도서관 이런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라스체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혁신이 타고난 능력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것 넘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왜냐하면 그 환경 그거를 보고 자란 애들은 그렇게 된 그 분야의 특정한 특정한 발명가가 되는 거고 예. 어릴 때 수학 성적을 다 컨트롤을 해도 부모님의 소득에 의해서 발명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부모님 소득이 높은 친구들이 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가난한 집 애들이나 여자들이 발명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예.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예. 미국 사회에 잃어버린 발명가들, 잃어버린 아인슈타인이 다 주로 어디 있을까? 저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또 여성에도 여성에게 더 많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어릴 때 우리가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저소득층이나 여자들이 네. 이렇게 발명가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발명을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커지겠죠. 예. 결국 국가가 성장하려면은 그 좋은 기업이 나오는 건 꼭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뭔가 국가가 나서서 도왔을 때 이런 발명가 이런 기업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주로 저소득층과 여성들이다. 고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남자들은요 네. 이미 그 부모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뭘 국가가 주지 않아도 네. 알아서 잘 발명가가 됩니다. 네. 그러나 여자 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네. 국가가 돕지 않으면 이런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마저도 네. 혁신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마저도 네. 주변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게 방금 보여주셨던 발명가 탄생에 환경이 주는 영향이라는 그래프에서 진짜 자명하게 드러나고 네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자명해지는데요. 그런 환경에 노출이 적었던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면 네. 국가가 더 유능한 기업가, 발명가, 엔지니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국가가 더 부유해지니 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네. 이 대단한 진짜 성찰인데요. 그동안 이런 걸 왜 경제학자에 연구를 안 했을까요? 많이 하셨습니다. 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네.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유, 뭐 저더러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죄송합니다. 원인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예.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예. 이렇게 좀 불평등된 사회고 이런 예.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예.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 그래서 제임스 해크만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경제학자인데 네. 노벨 경제학상 2000년도에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직무 교육의 효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정부의 프로그램들을 그 효과를 측정하는 예. 그런 계량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예. 노벨상 받은 다음에 딱 보아하니까 네. 이게 어른이 돼서 뭔가 열심히 국가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네. 그걸 좀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의 연구 방향이 예. 점점 더 어릴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예. 아까 발명가도 이제 어릴 때 도와줘야지 발명가가 되는 거잖아요. 점점점 어릴 때 가서 도와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이게 집대성하는 것이 해크만 곡선이라는 겁니다. 오. 해크만 곡선인데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볼 수가 없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말로 좀 설명해 드리면요. X축에는 이제 사람의 나이가 있고요. 네. Y축에는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소위 ROI라고 하죠. Rate 예. of Investment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투자 대비 효과가 큰가. 그러면은 국가가 이제 아주 어릴 때 나서서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는 정도. 뭐 중고등학교 때 국가가 도와준다면 그때 이제 소득이 올라가는 정도. 네. 성인이 됐을 때
국가가 투자한다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는 정도로 이렇게 봤더니 예. 이게 점점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어릴 때 투자하면 할수록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월급이 많이 올라간다. 네.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불평등의 대물림을 줄이려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의 어릴 때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요 곡선이 이제 막 수많은 연구들의 말하자면 합입니다. 네, 네. 요 어릴 때 뭐 이제 엄마 뱃속에서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태어난 지 1살 때, 2살 때 영유아 교육도 해보고, 학교 때 과외 공부도 시켜보고, 예. 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뭐 대학 장학금도 줘보고 이런 것들을 쭉 따져봤는데 어릴 때 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이 소득이 올라가려면요 주요한 채널이요. 네. 보통 우리 생각하기에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더 많이 좋은 직장을 잡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를 앞둔 어떤 수험생 시기에 네네.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과외를 좀 더 받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유명 인터넷 강의를 더 듣게 해주는 게 오히려 투자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영유아 교육 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 지금 저한테 보여주셨던 이 그래프는 영유아보다도 오히려 뱃속에 있을 뱃속에서 때 제일 높죠.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이게요. 예.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뇌가 말랑말랑하잖아요. 예. 뉴런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뉴런이 만들어지는 시기에서 뭔가 국가가 이걸 잘 도와주면은 그러면 이 지능이 올라가고 예. 지능이 올라가서 이제 소득과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뇌가 말랑말랑한데 예. 할 때 뭔가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지능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지능 말고 이제 아까 지능은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그러니까 예. 인지 기능인데 예. 그러니까 비인지 기능이 또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릴 네. 텐데요. 헤크만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딱 이제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보다 그 유치원 교육이 더 중요하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살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남자를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그래프인데 하나는 인지 기능이고요. 예. 또 하나는 비인지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 여기 1등부터 이제 다시요. 1등부터 10이 1등이고요. 예. 1이 꼴등인 거죠. 예. 그러니까 10이면은 가장 머리 좋은 상위 10%에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1등이면은 가장 이제 머리가 나쁜 친구들인 네. 거죠. 이거 인지 기능이고요. 여기 오른쪽은 비인지 기능. 똑같이 예. 이제 비인지 기능 참 뭐가 있냐 네. 보시면은 비인지 기능에는 사회성, 자존감도 중요하고 자신감, 참을성, 끈기,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 네.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네. 공부 말고 다른 것들 다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지 기능은 IQ, 비인지 기능은 인성 이런 것들, 성품 이런 것들이라고 구분해도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뭐 성품 하나로만 또 볼 수 없는 게 없는 뭐 것들이 끈기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예. 있고요. 뭐 네. 이제 복합적인 건데요. 네. 근데 우리 사회생활을 해보시면서 알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서바이벌 네. 하시는 분들이 머리만 좋다고 이게 됩니까? 오히려 머리 나쁜 것 같아요. 예. 여기 비인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되게 이게 중요한데 예. 이게 주로 언제 발달이 되냐 봤더니 예. 이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사람 성격이 좀 잘 안 바뀌죠. 오. 어릴 때 뇌가 말랑말랑할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네. 인지 기능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임금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인지 기능이 올라가는 것만큼 네. 비인지 기능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동시에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제가 이 그래프에는 없는데 원래 논문에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이게 원래 3차원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예. 비인지 기능과 인지 기능이 좋을 때 같이 좋으면요. 예. 나중에 임금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합니다. 쫙 올라갑니다. 폭발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보성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뭘 보면서 알 수 있었냐면요. 예. 대기업 임직원들 보시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갈 정도면 보통 인지 기능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셨겠죠. 예. 그런데 임원까지 되고 그러려면요. 네. 사회성도 보통 좋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대기업 임원들이 일반적으로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이시지만 비인지 기능도 굉장히 좋더라. 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아까 한 가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대학생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홍콩과학대학교에 있는 클래스룸에서 네. 쭉 이제 보면서 여학생들한테 야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을 고를 때 너는 얘가 똑똑한 거를 봐야 될 것 같니? 아니면 사회성이 좋은 거를 봐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럼 답이 뭔지 혹시 추측이 되십니까? 당연히 똑똑한 거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는 그걸 더 중요시 여겼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아닌가요? 뭐 섞여 있는데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어떤 특정 대학에 와 있는 애들은요, 네. 인지 기능이 비슷하잖아요. 이미 검증됐다. 검증된 친구, 인지 기능은 검증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회사 다니시는 분,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네. 성적이 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겠죠. 네. 그런데 인성은 차이가 크죠.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를 보기보다는 네. 인성을 보고서 사람을 보고서 골라야지 배우자가 예. 나중에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성공한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좀 제 얘기를 돌아가서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어릴 때 이제 뭔가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비인지 기능을 올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인지 기능이 나쁜 친구들이요. 유전도 있지만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학대당하고 방임되고 이러면요. 이게 뭐 공부도 이제 인지 기능도 떨어지지만요. 비인지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양질의 영유아 교육이라 함은 어떤 친구들한테 진짜 효과가 있냐 하면 학대되고 방임되었을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의 비인지 기능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때 이제 국가가 뭔가 인터벤션을 가하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네, 이거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정부의 예산이라는 건 사실 한정적인 것인데 네네. 그 한정적인 예산을 어느 시점에 투여했었을 때 가장 효과성이 크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한 어떤 수험 기간 동안에 직접 투자해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유아랑 태아기 때 이때 바로 비인지 기능까지도 다 케어할 수가 있다는 그거군요. 그렇죠. 뭐 이제 과외 공부가 그렇다고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죠. 그건 네.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는 너무 인지 기능에만 투자를 잔뜩 하고 있는 그런 사회이죠. 네. 그런데 비인지 기능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어릴 때 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비인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사회의 범죄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인지 기능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일까요? 비인지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나쁜 사람들이죠. 네. 범죄인들은 대부분 다 비인지 기능이 나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오냐면요. 예. 어릴 때 학대 방임 이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범죄마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DNA가 나쁘게 태어났고 어릴 때 이제 학대 방임을 경험하면요 범죄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게 범죄를 미워하되 범죄인은 미워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예. 뭐 다 용서해라 이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자를 돕는 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약자를 도와서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범죄가 줄어듭니다. 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사회가 조금 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약자를 도움으로써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약자를 도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진짜 100%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외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 높은 국가들 중에서 특정 국가를 가보면 밤에 사실 돌아다닐 수 없는 도시의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이 도시는 거의 10만 불에 가까운 도시인 것 같은데 조금만 벗어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거리를 지나가면 거긴 가면 안 된다든가. 밤늦게는 가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그 나라는 통금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 주신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 약자를 배려하는 게 그 남에게 뭘 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 얻었습니다. 저도 하나 첨언드리면 아까 임원이 되려면 비인지 기능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 주변에 임원을 단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끝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회사를 안 다니면 임원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비인지 기능의 끈기, 참을성, 저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임원을 다시려면 일단 회사를 다니십시오. 그러네요.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황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사는 어떤 모습들에 대한 중요성, 복지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얘기해 주신 거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상황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 저부담 저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자를 돕는 소셜 서비스 국가의 서비스죠. 이게 아주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셜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을 하고 총선을 하면서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논의가 좀 적죠. 우리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적은 게 좀 굉장히 아쉽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돕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동시에 내가 또 성공하신 분들은 좀 다 내 게 아니니까 좀 같이 좀 돕는, 서로 돕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철 교수님 덕분에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약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정책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철학적인 얘기, 근거 이런 것들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마이클 샌델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그 좀 쿼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가 성공한 것,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믿는다면은 이것이 왜 문제냐? 이것은 우리가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엄청나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자.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